조서 리뷰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 제목도 대도치신의 그 인사이트 서재이고,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좀 되게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해서 모아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한번 어, 영상들을 찍어서 모아보자, 그런 의미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처음에 그 책은 문명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문명론의 개락이라는 책인데, 이거 책 저희가 그 뭐라 그러지? 그 역사 공부하시면 고등학교 때 필수 과목이 근현대사가 선택이죠. 국사가 필수였죠. 지금은 교육과정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사 할 때 나오는 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근현대사 때 선택 과목이었는데, 제가 근현대사 선택해서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청나라, 조선, 일본 다 셋 다 개항기를 맞이하는데, 그때 일본은 성공하고 청하고 조선은 실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적 배경과 이제 동도 서기 뭐 이런 사상과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제 개락적으로 배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지는 그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정신부터 물질까지 다 바꾸자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했던 것과 비교해서, 청나라와 조선은 야, 우리가 사상은 더 뛰어나. 근데 저 무기나 이런 게 쟤네께 좀 뛰어나니까 무기만 베껴서 싸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의 대응 방법도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개항기를 누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성공했고 청나라랑 조선은 실패했죠. 그런 얘기들을 좀 배웠었는데 조금 그 궁금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언더스탠딩에서 그 김태효 교수님이 제 패권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과 관련해서 시리즈물을 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문명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옛날에 되게 궁금하기만 했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읽어봤고, 되게 더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과서 때 배웠던 것보다 더 깊게 알 수 있었고, 제가 이거 문명론 개학하고 후쿠자와 유키치 자서전 이렇게 두 개를 좀 읽어봤는데 되게 좀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냐면, 후쿠자와 유키치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 저씨 서양 애들 막 다 죽여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그리고 양악 배우는 애들 다 잡아다가 족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개항에 성공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이항선이라 그러죠. 그 서양 오랑캐 배들이 나타났을 때 대응은 조선이나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그래가지고 저것들 다 잡아 족치자 이런 식으로 갔었고, 그게 뒤에 갈수록 바뀌어요.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가장 여기서는 초점을 맞추는 거는 문명개화론의 이 사상적 배경에 맞추지만, 사실 중앙 집권화돼 있던 조선하고 중앙 집권화돼 있지 못했던 일본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막부 정부가 들어서 있었고, 이제 덴노 천황 자체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려 시대처럼 호족이 강한 지방의 세력들이 강한 그런 나라였고, 그런 서양 세력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샤슈번 조슈번에 있는 애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권력 한번 잡아보자 이러면서 좀 이기를 받아들인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은 이제 중앙 집권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건 꿈을 못 꿨죠. 그런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저는 뭐 사상적인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상을 다 바꾸자고 했었고, 청나라 조선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쿠자 유키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 화폐에도 고액권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최근에는
뭐 바뀐 걸로 아는데 이거는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폐에도 들어갈 정도로 좀 일본 사람들한테 되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거의 한 70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네요. 1901년 정도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항선이죠. 서양의 배들이 와서 대포를 쏘면서 야 너네 개항해라 라고 했었고 일본이나 조선이나 청나라나 다 강제로 개항을 했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었고 일본과 조선을 가장 크게 다뤘던 차이가 났던 거에 뭐냐면 책에서도 나오는데 문구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쟤네가 군함을 끌고 와서 우리한테 개항하자고 하는데 군함이 한 척 있다고 하는 거는 군함만 있다는 게 아니다. 군함이 한 척 있으면 보급선이 최소 30척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군함과 보급선을 합쳐가지고 최소 1000명 정도는 사관학교 같은 그러니까 군관에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돼 있다는 거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쟤네가 군함 한 대 끌고 와서 우리를 지금 괴롭힌다고 해서 우리도 쟤네 군함 한 대 사서 싸운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조선하고 차이가 일본은 무사 집단이 살아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상적인 학자에 불과했던 사람이 실제로 군대에서 중요한 게 보급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보급까지 그러니까 보급이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군 전투병보다 보급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한 훈련 시설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저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를 했다는 거고 반면에 조선은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인데 운요 사건 있죠. 운요 사건 이게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려서 그런데 이 한국 있으면 여기 평양 쪽에 와서 미국 배가 와서 야야야 개항해라고 했다가 한번 싸워서 이깁니다. 그쵸? 요거 병인양요였나? 요거였나? 그렇습니다. 병인양요인가 운용호 사건인가 뭔가가 있는데 그때 조선이 물리친다는 게 어쨌든 야 쟤네가 너무 극렬하게 저항하니까 그냥 물러가는데 거기 장군이 장계를 그렇게 올렸대요. 우리가 쟤네 물리쳤다고 했지만 응?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손익비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아군 사상자 대비 적군 사상자 비율로 봤을 때 거의 1대 30이다. 이거는 이겨도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무기나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장계를 올렸다고 해요. 장계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흥선대원군 때 그 척합이 세우고 야 우리가 싸워서 물리쳤잖아. 야 서양 뭘 배우긴 뭘 배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갔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서양 배들이 와서 한번 두드려 맞고 강제로 개항하자고 했을 때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달랐던 게 그 무사들이 가서 막 이렇게 정탐도 하고 해봤대요. 오랜 기간 이제 정박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어차피 이건 싸워봤자 개죽음이다. 개죽음 당하지 않으려면 쟤네랑 최소한 동등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굽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사상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쟤네가 우리랑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거를 조금 본질적으로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보면 조선은 전쟁을 많이 안 했었고 임진왜란 때도 어떻게 좀 승전 아닌 승전을 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전투력을 측정하는 거라 그래야 될까? 이게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전쟁을 많이 안 해봤던 나라다 보니까 그게 크지 않았나. 그에 비해서 일본은 거의 바로 알아채고 이렇게 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재밌는 게 문명을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 정도 수준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번 그러니까 오랑캐라 그러죠. 레벨 1의 문명이라고 합시다. 오랑캐 문명이 있고 2번 뭐 서구 문명이 있다고 치자. 그렇죠? 그리고 레벨 3 이게 중국 중심의 문명이 있다고 치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네보다 나은 문명이야. 근데 무기만 쟤네 그런 거니까 무기 사서 우리가 장착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나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일본은 요게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구 문명이 더 위다. 그거에 근반이 됐던 거는, 야 쟤네가 저렇게 군함까지 끌고 올 정도면 우리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문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찬찬히 보면 되게 누적적으로 바뀌거든요. 뭐가 누적적으로 바뀌냐면, 일단 조선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중화중심주의가 너무 강했어요. 그쵸?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짱이고 우린 요것만 따라가면 돼라고 해서 여기 문명을 이렇게 받아들였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중국, 조선, 일본 이 순서로 이게 문명이, 그러니까 뭐죠, 신문물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갔었습니다. 그쵸? 근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서양 애들, 네덜란드 애들 있죠, 배 타다가 일로 와가지고 조총을 팔았었고, 일본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야, 우리가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왔는데 중국이 다가 아니구나. 야, 중국 말고 다른 세계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때 깨달았었고, 그거에 기반으로 일으킨 게 임진왜란이죠. 그쵸? 야, 중국이 짱이 아니야. 중국에 종속돼서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걔네는 일찍부터 그게 누적적으로 굉장히 쌓여왔었고, 반면에 조선은 어쨌든 명나라의 참전으로 임진왜란을 극복해냈다 보니까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중화 중심주의가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를 아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쟤네가 군사력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문명이 쟤네보다 레벨이 낮은 문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일본은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 뭐 거의 GDP의 한 3% 정도 되는 금액을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해서 애들을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일본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미국 애들 거 배워오고 쟤네가 하는 거 보아하니 기본적인 생각부터 다 바꿔야겠다. 그래서 머리 잘라. 그래서 단발 이거 다 하고 옷 입는 것도 다 바꾸고, 그쵸? 그런 것들이 다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문명사적인 거가 되게 이 현재 시점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지금이 어쩌면 패러다임 전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쌓아와야 했던 게 툭 하고 바뀌는 걸 이제 과학 패러다임의 변환, 이런 것처럼 패러다임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I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왔던 노동이와 인간의 가치 혹은 생산성에 관련된 것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시점에 와 있고,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식민지배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서 교훈 삼아서 어,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아예 바뀌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바뀔 수도 있고, 일이라고 하는 노동의 가치라는 것도 바뀔 수 있고, 화폐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많이 바뀌었고, 어쩌면 그런 시기에 와 있지 않을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중심을 잡고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다짐으로는 어, 옛것에 머물러서 다가오는 미래를 억지로 차단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다음 책에서는 그 기술공화국 선언이라고 알렉스 카프가 쓴 책을 좀 리뷰를 해볼 건데, 거기서도 조금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봤고, 어, 문명개화론에서 이런 표현을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게 제가 볼 때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1번이 사상을 모두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2번이 일본도 서양 보고 처음에 척결하려고 했었다. 근데 얘네는 전투력을 측정을 해보니 이건 개죽음이다 이러고 생각을 바꿨고, 그 기반에서는 중앙 집권화되지 않은 이 호족 세력들 같은 애들이 있었고, 걔네가 문명 받아들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걸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고, 조선은 중앙 집권화돼 있었고 중국에 종속이 돼 있다 보니까 개화 세력이 살아나거나 꽃 피우지 못하고
그냥 사상적으로 그냥 좀 됐었던 그런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유교에 대한 판단입니다. 유교 그리고 과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유교는 서양의 문명보다 레벨이 낮은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레벨이 낮은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유교가 있어가지고 어디 그냥 문명도 없는 거지들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교 받아들였으니까 일본이 잘한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문명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유교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마치 가난한 집에서 이 자녀가 딸이 태어났는데 유교를 한다고 하는 거는 가난한 집에서 딸을 부잣집에 그냥 첩으로 시집 보내는 거다 같다. 그 얘기는 뭐냐? 야,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 부잣집에 어떻게 첩이라도 보내서 해야지. 다 죽을 순 없지 않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고 하면 어떻게 또 첩으로 딸을 보내냐. 유교는 그런 거다. 우리가 유교가 있어서 거짓골 뭐 이런 거는 변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되게 신박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그러니까 자서전 읽으면서 세 가지가 되게 기억에 되게 남았었고, 그렇게 좀 하면서 이거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대입을 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이 미래가 다가올 걸 완벽하게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비되는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산다는 거는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것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다가 체인지 한다는 거죠. 체인지. 그쵸? 사람이 처음부터 예상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 되게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는 방향 도중에서 길을 많이 쌓아두고 그게 내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해가 된다 그러면 버려야 된다. 그쵸? 근데 사람은 다 해놓은 게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내 학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거를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쵸? 그쵸? 예. 포기한다 혹은 버린다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래야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개화론 개락 뭐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좀 남겨봤고, 사실 자서전하고 두 개 같이 읽어봤는데 두 책 다 읽어보시면 뭐 여러 책들이 번역돼 있어서 뭐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쯤은 읽어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쵸? 근데 뭐 에센스만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큰 에센스고, 사실 고전이 그렇잖아요. 예. 에센스가 남지 나머지는 뭐 사실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남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좀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대도치 신의 인사이트 서재 첫 번째 책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